안녕하세요. 신혼부부입니다. 세후 740 정도 벌어요. 서울 강동구 근처에 월세를 얼마 정도에 얻으면 좋을까요?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능한 한 싼 거 얻으시면 되겠습니다. 가능한 한 싼 거. 가능한 한 싼 거의 기준이 뭔가요? 그건 본인 마음에 있겠죠?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을 얻어라. 그러니까 비싼 집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싼 걸 얻으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1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잘 안 돼요.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. 아, 요즘에 그냥 조금 살만한 집을 얻으려고 그러면 월세 150이에요. 이럽니다. 살만한 집 얻으려면 150이에요 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. 아니, 맞아요. 아파트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기 좀 괜찮고 나름 남들이 봤을 때 나쁜 집은 아니네 정도 말하려면은 한 150 줘야 됩니다. 근데 내가 세후 740이야. 그러면 150 못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. 솔직히. 낼 수 있죠.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얻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한 2, 30만 원 정도 더 얹으면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. 뭐 지하철이 한 4칸 정도 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최소한. 그럼 가면 또 거기가 더 좋아 보여. 그러면 180만 원을 못 내나 우리가? 라고 생각하면 또 낼 수 있어요. 그러면 거기서 한 20만 원 더 더하잖아요. 그러면 또 좋아져. 더 좋아집니다. 여기서 이제 2칸 더 갑니다. 2칸만 더 가도 야, 여기 정도는 살면은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누가 봤을 때 야, 너 좋은 집 산다. 그리고 야, 월세야 월세라고 얘기를 해도 야, 그래도 야, 부럽다. 야, 여기 살고. 야, 여기 살기 좋냐? 막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뽕이 또 무시 못 하거든. 그래서 한 200 정도 내고 살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25평대 정도 말하는 거예요. 근데 25평 말고 한 30평대 살면 안 되나?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280, 뭐 300도 막 올라가요. 근데 그 돈으로 또 이제 25평으로 더 좋은 동네로 가. 한 2-3칸 더 앞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야, 너 거기에서 신혼집이야. 대박이다. 막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듣는 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월세 한 300 정도를 내가 낸다고 마음 먹으면 남들이 봤을 때 신혼집으로는 대단한데? 라는 정도의 느낌까지 갈 수 있어요. 보통 한 잠실 정도 가면은 월세 한 400 정도 되거든요. 400. 한 30평대가 한 400 정도 갑니다. 그러니까 한 25평대로 한 300 정도 낼 각오하면은 멋진 동네에 살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강남 들어가면 이제 더 비싸지긴 하는데 뭐 30평대가 막 5-600씩 합니다. 신축 가면은 뭐 더 비싼 데도 많고.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한 3-400까지도 가죠. 그러면 내가 월급이 뭐 세후 700이다. 하면은 300 못 내나?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야. 끝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월세 집이 적정한가요? 라는 거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춰라. 어떤 사람은 그게 뭐 25평대 대단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빌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런데 뭐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월급에서 아무리 많아도 20% 이내는 해야 됩니다. 20% 이내. 월급에서 한 20% 이상을 내가 막 월세로 낸다거나 하는 거는 솔직히 자기 집 수준을 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급이 한 700 정도 된다. 세후로 한 700 된다 그러면 한 150 정도 이상 가는 거는 좀 무리인 거죠. 무리한 집을 가는 겁니다. 근데 150 정도는 돼야지 살만하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살기 좋다고 생각 들지 않는 집에 가란 얘기입니다. 본인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. 특히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이가 어리거나 이제 막 신혼집 구하는 사람들은 본인 그 실수령액에서 10%, 15% 뭐 그 정도까지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근데 그거를 못 가죠. 못 갑니다. 왜냐면 거기 딱 보는 순간 이게 맞나? 우리 돈 더 모아가지고 돈 더 모아서 한 1-2년 있다가 결혼할까?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. 왜냐면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낮아지니까. 그러니까 보증금 높여서 나중에 결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시작하거든요. 근데 보증금을 높일 게 아니라 본인의 기준을 낮춰야 되겠죠. 아니에요. 요즘에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요. 요즘에 웬만큼 기준 낮춰도 서울에서 돈 버는 거에 한 20% 이내로 월세 못 구합니다. 아닙니다. 다 구할 수 있어요. 구할 수 있는데 그 집이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대중교통으로 이제 출퇴근이 좀 멀어지거나 아니면 갔더니 정말 집밖에 없더라. 주변에 인프라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집밖에 없다. 라고 하는 동네가 나올 뿐인 거죠. 그래서 이 기준 낮추는 거는 뭐 누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지금 낮춘 집에서 뭐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젊을 때 20, 30대 때 낡고 좀 뭐 불편한 집에 사는 게 뭐가 문제냐.
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, 실제로 젊을 때 낡고 불편한 집에 사는 게 인생 전반에 봤을 때 되게 좋아요.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젊을 때 뭔가 남들처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스타 정도의 기준이죠. 인스타에서 평범한 수준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집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고생하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늙어서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젊을 때 사서 고생한다는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맞는 격언이라고 생각하는 게, 젊을 때는 좀 고생을 해야 돼요. 그 고생이라는 게 본인이 버는 돈 대비,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대비 많이 낮춰서 시작하라는 거죠. 많이 낮춰서. 어떤 분들한테는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고생일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본인이 봐도 그래, 내가 한번 큰 포부를 가지고 40대 50대의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좀 낮추는 게 저는 여러모로 인생을 봤을 때 도움도 많이 되고,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. 잘 풀리면은 그 젊을 때 고생한 게 또 추억도 되고, 그게 또 자기한테 또 약간 박혀 있는 게 있어요. 박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뭔가 자기가 잘 돼도 그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브레이크가 되는 경우도 있고, 좀 뭔가 과속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, 뭐 좀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런 거 없이, 그러니까 인생에 고생을 안 해보고 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 40, 50대 때쯤 돼가지고 인생에 이제 막 가장 피크를 달리는 그 시기에 고생을 해요.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고생은 총량의 법칙이 있어.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왕 고생하는 거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맞는 거죠. 뭐 하다못해 10대 때 막 공부하느라 막 너무 힘들고 막 아니면 뭐 운동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친구들이 보통 잘 되죠. 보통 그래도 덜 고생한 친구들보다는 뭐 급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운동선수로 성공도 조금 더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뭔가 고생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고생 안 하고 싶다고 하면 나중으로 고생을 미루는 것밖에 안 돼.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어떤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, 뭐 아이를 뭐 낳기 싫어요.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아이 낳으면 고생하잖아요.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아이를 낳으면 고생하죠. 고생하는데 아이를 낳는 게 고생스러워서 아이 안 낳으면 고생이 없을까?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아니거든요. 다른 의미의 또 고생이 생겨요. 그거는 이제 다른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. 저는 뭐 고생하기가 싫어가지고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든지, 아니면 뭐 저는 뭐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러니까 뭔가 고생을 회피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봐도. 그래서 고생은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. 그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. 어릴 때. 어떻게든 좀 어릴 때. 물론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겠지만. 그래서 뭐 10대나 20대 때 아니면 뭐 30대 때라도 고생하는 게 훨씬 그 인생 전반을 봤을 때 좀 잘 사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 갑자기 월세 얘기하다가 이제 인생 얘기가 돼버렸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반대로 인생이 잘 안 풀려요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어떤 고생을 했나?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것들을 방향성을 하나 잡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거기에 올인해서 뭔가 고생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노력을 하면서 남들도 막 나를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한 것도 있었는데 난 그걸 막 뚫고 들어가는 거,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누가 봐도 다들 야 너는 안 될 거야, 여기가 한계야라고 했을 때 그 한계를 막 뚫으려고 하는 그 노력 있잖아요.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남한테 이제 조롱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. 야 너네는 뭐 돈도 잘 버는데 야 왜 그 빌라 가서 월세 살면서 고생하고 있냐?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듣는 것도 고생인 거죠. 그런 류의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,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뭐 백수로 4년 살아서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십니까?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런 거는 고생은 아니고 그냥 그거는 뭐랄까 좀 노력의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어떤 의욕이 좀 모자랐다,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고생은 한번 인생은 결국에 한번 베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. 인생에서 베팅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기업 간 친구들이 있다고 쳐. 근데 그 대기업 간 친구들이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친구가 인생에서 뭘 베팅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. 그럼 뭔가를 베팅했을 거야. 뭐 예를 들어 의사가 너무 부러워. 의사가 돈 많이 벌어서 너무 부러워. 그러면 그 의사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때까지 뭘 베팅했는지를 한번 보세요.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나름의 고생을 했을 겁니다. 내가 고생 안 할 때
그 친구들은 고생을 한 거야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죠. 그러면 고생 총량의 법칙이니까 내가 저 친구를 따라잡으려면 난 이제부터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. 옛날에 고생하면 좀 덜 해도 되는데 이제는 늦어버렸거든. 사회에 진출한 뒤에 고생하는 건 진짜 개고생이거든요. 그때부터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막 갈아 넣어가면서 뭘 해야 됩니다. 뭐가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, 특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이 뭘 잘했다고 그러면 야 내려와라고 하지. 그래? 야 너 참 고생 많았겠다. 나도 앞으로 좀 해가지고 너처럼 한번 해볼게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. 그게 안 돼요. 대부분 쟤는 운 좋게 뭐 부모 잘 만나서 뭐 어떻게 그냥 뭐 대충 했는데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나는 엄청 노력했지만 운이 안 따라서 안 된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. 아주 객관적으로 3인칭 시점에서 보면은 보통은 그래도 고생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잘 되고요. 노력 안 하고 뭔가 좀 방황하고 방향 설정 못 하고 아니면 남들 고생할 때 나는 옆에서 좀 놀았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회가 그나마 공정해요. 그나마 공정합니다. 어디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 유럽 같이 아예 귀족 계급처럼 아예 계급화가 아예 딱 나눠져 있는 곳들도 많아요. 그런 데들은 해도 안 되거든. 해도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사회에서 아예 그냥 계급화로 막아놓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그거보단 좀 편하죠. 그래도 좀 낫죠. 한국인들은 좀 뭐랄까 나쁘게 얘기하면 돈돈거리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돈 많으면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면 부자면 또 인정해 주는 게 있어.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부자가 되면 인정을 또 해줘요.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나라일 수도 있는 거지. 다른 나라들은 부자가 돼도 인정을 안 해. 그냥 너는 계급이 낮은 애야. 뭐 이렇게 봐버리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고졸이든 뭐 중졸이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뭐 보통 다른 나라들 같으면은 뭐 학력 따져가지고 너는 계급이 안 돼 뭐 이렇게 해버리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퇴했는데 갑자기 뭐 1,000억 부자가 돼버렸어. 그러면 또 인정해. 야 대단하다 너. 역시 사업이야.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인정해 주거든요.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또 멋있다고 해주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워낙 뭐 전쟁 이후로 아직 뭐 100년도 안 지난 나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계급보다는 뭐 부모의 어떤 뭐 가문보다는 자수성가도 충분히 잘 뭔가 인정해주고 멋지다고 하는 나라가 아닌가.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또 하면 내가 뭐 20, 30대는 조금 뭐 뒤처졌을지 몰라도 40, 50대에 내가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보통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잘된 사람들 보면은 여러 번 망했는데 마지막에 또 대박 나가지고 지금 뭐 수백억, 수천억 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하면서 기회조차 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,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많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시도를 해서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?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너무 한쪽을 치우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뭐 어릴 때부터 뭐 단일 민족, 백이 민족, 뭐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 뭐 이렇게 배워온 세대이기 때문에 전 교육의 문제가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, 우리는 한국인.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저 세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더 하죠. 워낙 나라가 빨리 발전했다 보니까 반대로 잘만 하면 자수성가가 될 수 있었던 시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 돈 벌 기회가 되게 많았었잖아요. 그걸 다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잖아. 그러니까 돈 벌 기회를 잘 잡았었던 분들은 똑같은 동네 친구들이었고 나랑 옛날에 뭐 공기하면서 고무줄 가지고 놀던 뭐 비석치기 하던 오징어 게임 하던 친구가 지금은 뭐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돼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도 있겠죠. 내가 못 잡은 기회를 상대도 잡은 경우들도 많고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에다가 또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또 우리나라는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또 배우잖아요. 그런 거를 또 강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똑같이 뭐 획일화된 문제 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과 똑같이 살아야 돼라는 것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부자는 또 돼야 돼라는 것도 되게 강한 한마디로 좀 약간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은 과연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한번 크게 휘청하고 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체념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체념을 하지 않았어. 그러니까
이렇게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진국들처럼 체념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체념을 해버리는 순간 사회는 이제 더 지금보다 더 정적으로 되겠지만 어찌 보면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뭐 높아질 수도 있겠죠. 어차피 안 돼 포기하면 편해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들도 이제 없어지겠죠. 최근에 반포가 지금 뭐 국평이 70억을 찍었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? 그래? 어차피 이제 부럽지도 않아 저기는. 뭐 이런 얘기 합니다. 근데 이게 5년 전, 6년 전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30억 돌파했을 때는 사람들이 욕 엄청 많이 했거든요. 뭔 아파트가 30억이나 하냐고. 근데 이게 한 40억, 50억 할 때도 욕하다가 이제 60억, 70억 되니까 이제는 야, 저건 어차피 그 사세잖아. 라고 하면서 이제 체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에 닿을 것 같아야지 내가 화도 나는 거지. 손에 안 닿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. 뭐 나라 전체로는 좋은 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왜냐면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개개인한테 그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빡세게 살면서 그래도 노력해서 좁은 문을 뚫고 성공하는 게 뭔가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. 저도 갖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겠죠.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죠.